코로나 이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는 됐다. 베트남 핵심 지역 1군과 3군의 접경 지역에서요, 한국인으로선 최초로 땀의종이라는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재영 대표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 땀의종이라는 한글 같기도 하고요, 좀 독특한 이름의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대표님 소개와 우리 땀의종 법인 소개를 간략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3년 반째 땀의종을 운영하고 있는 우재영입니다. 저희 땀의종은 3년 반 전에 제가 처음에 베트남에 이주했을 때 그냥 세운 법인이고요. 저희는 땀의종이라는 뜻은 이제 프랑스어로 이제 당신의 너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숙박업을 메인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 손님들이 이제 저희 숙소를 찾아주셨을 때 정말 그들의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땀의종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 숙박업만 가지고 운영은 하실 것 같지 않고요. 저 외모에서 풍기는 그런 어떤 임팩트나 이런 에너지가 숙박업의 어떤 다른 아이템까지 접목을 좀 시켰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베트남에 오게 된 게 이제 여행을 왔다가 베트남의 매력에 푹 빠져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계속 하면서 여러 번 시장 조사할 겸해서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다가 베트남에 아예 이주하게 된 이제 케이스인데요. 네. 처음에 왔다 갔다 할 때 저도 출장식으로 왔는데 제가 뭐 지내는 곳이나 아니면 사무실이나 이런 공간들을 적합한 공간들을 찾다 보니 이제 제가 그때 저의 필요했던 것들의 니즈에 기반을 해서 이런 이제 공간을 만들었는데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출장 오시는 분들에게 맞춤형 거의 적합한 이제 그런 숙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층에는 카페와 또 이제 미팅룸 공간, 그리고 사무실, 그리고 또 저희 직원들이 뭐 필요한 뭐 컨시어지 서비스까지 제공을 해주는 좀 이런 복합적인 개념의 이제 숙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과거 그 싱가포르와 그 홍콩 지역에서 유행했던 공유 오피스하고 네. 세크레터리 서비스까지 접목된 거를 이 베트남에서 좀 구현하고 계시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CJ나 이런 대기업들이 공유 오피스는 많이 시도를 했었는데 숙박업과 이렇게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거는 한국인으로서 최초가 아닌가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그 땀의종의 포부가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또 코비드 19 뭐 상황에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긴 하지만 저희도 저희 원래 처음에 큰 계획들이 지금 살짝 주춤하고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근데 처음에 저희가 원했던 거는 이런 대기업들이 큰 규모로 네. 뭐 공유 오피스와 복합적인 이제 개념의 공간을 운영하는 것보다는 좀 저 같은 이제 그래도 좀 영세한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또 다른 호텔들을 운영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저희가 좀 프랜차이즈 개념으로 예. 저희 카페나 이제 그런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는 노하우를 좀 많은 곳에 뭐 크게 큰 지점을 한두 개 가지는 것보다는 도시 곳곳에 많은 로케이션을 운영해서 좀 출장 오시는 분들 포함 또 여기 현지에 계신 분들까지 좀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목표로 하고 예.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프랜차이징화 돼서 직영점을 열고 나서 가맹점 모집을 해서 전 베트남에서 출장 오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리고 또 오피스, 개인 오피스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서 사람들에게 이 서비스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겠다라는 의미시죠? 네, 맞습니다. 예, 예. 자,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이 이제 외모가 굉장히 거의 연예인급 이제 필이 이게 나오고 계세요. 아, 네. 그 개인적인 질문을 좀 드리면요. 네네. 저기 3년 반 전에 베트남에서 오셨다고 하는데 개인적인 이력을 잠깐 좀 어디에서 왔으며 네. 특기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베트남 오기 전에는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이제 거주를 했었고요. 캐나다 교포 오셨나요? 네, 네네. 맞습니다. 예. 17년 17년 동안 이제 캐나다에 거주를 했고, 네네. 그래서 캐나다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가 네네. 그러다가 이제 베트남에 오게 된 케이스이고요. 네네. 뭐 사업을 했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뭐 마케팅부터 유통, 그다음에 뭐 온라인 비즈니스, 뭐 굉장히 다양한 부분의 비즈니스를 해왔습니다. 네. 아니 제가 사실은 우리 우재용 대표를 처음 이제 알게 된 게 사실 독특한 그 직업 이력 때문에 알게 됐잖아요. 네네, 프로 맞습니다. 마술사. 네. 그 이제 일반인이 접근하기는 좀 힘든 분야인데 그 프로 마술사는 어디에서 이렇게 그 배우셨고 그 활동을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건 사실 제가 이제 캐나다 이민을 가기 전에 한국에서 제가 학창 시절 때 예. 취미로 사실은 마술을 시작을 했다가 그래서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최초 비공식 이제 마술 대회에서 뭐 2위로 입상도 하고요. 아 예. 근데 정말 마술사가 대한민국 전국에 이제 손꼽힐 때 이제 그 시절에 마술을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캐나다 이민을 가서도 제가 뭐 마술을 통해서 사실은 첫 비즈니스를 시작을 하게 되었고 예. 그 마술 도구들을 이제 한국으로 한국으로 수출을 해서 네네. 이제 거기 제가 원래 있던 커뮤니티가 있었으니까 예, 친구들에게 뭐 싼 가격에 이제 좋은 도구들을 뭐 구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무역이나 비즈니스의 첫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러시네요. 사실 마술이라는 영역이요. 저희도 이제 많은 분들을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정말 승자승 원칙이 적용되는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는 분야가 아닌가 해요. 그 뭐냐면요. 이은결이나 뭐 이렇게 한국에서 1등하고 2등하는 사람들 마술사들 이외의 시장이 너무 좁아가지고 네네. 다들 생존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네. 거꾸로 한국에서 배우셔서 캐나다로 가셔가지고 그 배운 걸 활용을 해서 무역도 하고 또 이렇게 뭐 아카데미도 또 했다는 제가 네, 이제 맞습니다. 소식을 좀 들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잘하고 계셔가지고 너무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자, 그러면 조금 우리 이제 구독자들이나 이렇게 이제 이 청취자들께서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자, 이 카페를 지금 보니까 3군 지역에 5층 건물이에요. 네. 솔직히 여기에 투자가 어느 정도 됐는지 좀 가감없이 좀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투자 같은 경우에 순차적으로 이제 중간에 공사하고 이러면서 순차적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지금까지 총 투자 금액은 미화로 한 8만 불 정도 아, 8만 불이요. 네, 예. 들어간 것 같고요. 네네. 운영비 포함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 예, 적지 않은 돈을 지금 투자를 하셨어요. 젊으신 나이에. 네. 자, 그럼 여기 임대료는 어떻게 되나요? 3군 지역이라 1군하고 겹쳐 있어가지고 네. 굉장히 비쌀 것 같거든요. 저희 임대료는 이제 월세를 내는 거는 미화로 한 3,000불, 아우, 3,000불이요. 3,000불 조금 넘는 네, 그렇죠. 여기 대로에서 살짝 골목으로 들어오는데 네, 네. 굉장히 세네요. 이 지역이라 그런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시내에 있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베트남 호치민 특성상 네. 이제 꼭 대로에만 대로가 사실은 임대료가 더 비싸긴 하지만 네네. 오히려 이제 골목에 살짝 들어온 곳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뭐 임대료에 대한 어드밴티지도 있지만 또 조용하거나 이제 또 골목만의 특성에 풍기는 이런 매력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골목에 살짝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료가 만만치는 않네요. 그러니까요. 네. 자, 2년 남짓 운영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초반과 코로나 때문에 좀 고생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게 네. 고생을 안 했다면 저희도 사실 임대료도 내고 회사도 운영하느라고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좀 고전을 했는데요. 자, 우리 대표님은 코로나 기간 동안 그 전에는 비즈니스가 어땠고 코로나 기간 동안은 어땠는지 좀 솔직하게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코로나 이전에는 사실은 저희가 이제는 됐다. 이제는 좀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제 정말 편하겠다. 예. 그게 이제 2018년 12월쯤에 예. 제가 이제 생각했던 이제 제 생각이었고요. 네네. 근데 1월 되면서 네네. 이제 19년 1월에 또 코로나가 터지고 네네. 20년이었군요. 그렇죠. 네. 20년 1월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네네. 정말 정신이 없었죠. 네네. 네, 저희가 또 숙박업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정말 바로 직격탄을 좀 맞은 그래 케이스. 도시패스도 했잖아요, 사실 호치민은. 네, 예, 맞습니다. 저희도 한 거의 한 3주, 4주 정도 영업 네. 정지를 했었고요. 네네. 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당연히 뭐 저희도 모두가 힘드니까 뭐 저만 뭐 특별히 더 힘들었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도 업종 특성상 많이 타격을 받아서 사실 그 전에는 저희 손님들이 외국에서 출장 오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었는데 예, 예. 이제는 뭐 상황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로컬 이제 현지인들 고객들로 저희 네네. 타겟층을 아예 전환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말 생존의 원칙을 정확하게 적용을 하셨는데요. 네. 자, 그 외국인이 오다가 정말 이 현지 로컬 분들이 오시기 시작하면서는 정말 이 박리담회네요. 이 숙박료도 네. 많이 좀 낮추셨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예. 뭐 저 솔직하게 뭐 가감없이 말씀드리자면 그 전에 비해서 숙박료 같은 경우에는 현지 이제 시장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뭐 반 이하로 사실은 많이 떨어지게 된 거고요. 예, 예. 그리고 사실 공실률도 그 전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서 네네. 사실은 뭐 양방향으로 정말 타격이 큰 상태이죠. 그러니까 큰 이제 이 주력 사업이 보니까 1층 카페에 공유 오피스, 네. 그리고 2층에 보니까 회의실, 네. 그리고 또 일부 객실을 그 오피스로 해서 임대 사업을 하시고 나머지는 이제 숙박업을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아이디어가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게 그래도 다른 분들 많이 문을 닫으시는데 그래도 버틸 수 있는 버팀목이 아닌가 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제 어려운 시기, 지금 호치민은 도시 폐쇄를 안 하고 있고 확진자가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되리라고 보세요? 저희는 솔직히 제가 이제 바라는 거는 이제 이게 빨리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고 또 여행이 좀 자유롭게 되고 이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은 그걸 마냥 기다리기에는 네네. 저희가 좀 한계가 있고 또 네.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객실들, 호텔 객실들보다는 사무실이나 그리고 또 카페를 운영하는데 조금 네. 더 중점을 두어서 그쪽에서 조금 더 매출을 많이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가 음. 또 하늘길이 열리고 외국인 또 관광객들이나 외국인 출장자들이 많아지면 더욱더 잘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그리고 제가 듣기는 또 요 뭐 근처에 또 다른 그 워킹 공간 비슷한 거를 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사실은 이제 커피 관련된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네. 네, 그것 또한 사실 여행과 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비즈니스라서 네네. 네, 그것은 이제 제가 지금 아직까지 준비 단계이고요. 네네.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늘길이 열려서 이제 네. 여행객들이 다시 돌아오는 그 순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예. 지금부터 사실 준비 중에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예, 건승하시고 잘 되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베트남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도 해외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네. 그 지역에서 정상적인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합법적인 그 법인 설립, 네. 그리고 비자 취득,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건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우리 땀이종 같은 경우는? 저희도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좀 저희 법인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 임대를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부동산 관련된 라이센스가 꼭 필요해서 예, 처음엔 그게 이제 좀 쉽지 않은 이제 뭐 과정이었던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주위에 계신 선배님들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조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하고 또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좀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한 네.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저희는 모든 이제 과정을 마치는데 네네,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저희가 필요한 라이센스들을 다 취득을 하고 네네,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또 저는 여기에 임시 거주증을 받아서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거주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투자자로서 네, 그 맞습니다. 거주증을 받아서 이게 네. 그 지내시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법인을 운영하시는 데에서는 이제 크게 이제 위험한 요소는 다 제거를 했다. 네, 예, 그렇죠.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 발전하는 모습만 남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국에서 모르셔가지고 오셔가지고 너무나도 많이 이제 다른 어리석은 방법으로 안 하고 있고 뭐 베트남인 이름으로 하고 있고 뭐 네. 이렇게 하다가 조금 이제
낭패를 보신 분들이 제가 많이 봐가지고 네, 혹시나 네. 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네. 역시 잘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베트남을 정착하고 생활했을 때 어려웠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초반에는 우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당연히 이제 생활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죠. 네네. 뭐 소통하는데 뭐 서로 뭐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생긴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은 뭐 누구나 여기 오신 분들이라면 다 겪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몇 번씩 겪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좀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또 직원들 간의 소통에도 네네. 굉장히 좀 실망하게 되는 부분들도 있고 예. 오해가 생기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아니었나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의사소통과 직원과의 소통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웠다. 네, 대부분 많은 분들 비즈니스를 베트남에서 하시는 분들이 겪는 거고요. 예, 저희는 아시아에서 중국에서 오래 있었고 한국에서 있다 중국에 있다 베트남에 왔는데도 느끼셨는데 그 선진국이라고 하는 캐나다에서 오셨으니까 아마 더 그 문화적 충격이 더 컸을 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성적으로 생각하기에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도. 그렇죠. 예, 네. 같은 생각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분이나 지인이 베트남에 와서 사업을 하신다고 혹시 이제 우리 우재용 대표한테 문의를 했을 때 음. 꼭 해주고 싶은 말. 우선은 빨리 오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빨리 오라고, 예. 네. 워낙 기회가 많은 곳이고 네네. 많이 지난 몇 년간 정말 많은 주목을 받은 곳이기도 하지만 네네. 아직까지 기회는 많이 열려 있는데 예. 이 기회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좁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빨리 오라고 권하고 싶은 게 첫 번째고 네. 두 번째는 와서 방금 얘기 드렸던 거의 연장선인데요. 꼭 베트남어를 배울 수 있다면 그런 기회를 꼭 가지는 게 좋지 않을까. 네네. 네, 베트남어로 소통을 하고 뭐 완벽하게 소통이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이해할 수 있고 예. 또 몇 마디라도 다른 뭐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건넬 수 있다면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봤을 때요, 그 인류 역사상, 인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가요, 전후 대한민국, 중국, 그리고 한 군데를 꼽자면 베트남인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런 기회의 땅에서 비즈니스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 우재용 대표님이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베트남에서의 목표 한마디 해주시고요. 오늘 인터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 베트남에서 목표는 뭐 사실은 굉장히 소소한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가 베트남을 워낙 이제 문화라든지 베트남 친구들도 너무 좋은 친구들이 많고 해서 예. 저는 베트남에서의 목표가 있다면 정말 제가 가능한 한 최대한 오랫동안 네. 베트남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예. 이제 저의 목표 중에 하나이고요. 예. 물론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이제 그런 목표들도 있지만 정말 여기 현지화해서 더 많은 이제 친구들과 좋은 분들과 굉장히 오랫동안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저의 가장 큰 목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예, 목표가 소소하지만 굉장히 어렵기도 한 목표입니다. 네. 그걸 반드시 이루시기를 저도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